김용은 그야말로 이재명의 핵심 중에 핵심, 오른팔이죠. 네, 저 정도로 다정하게 사진을 찍을, 예, 저 이재명의 저렇게 환히 웃는 모습을 아마 우리는 쉽게 못 보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최측근 긴급체포가 겨냥한 곳이 어디냐? 어제 오후 3시 반부터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사에서 정말로 아주 난장판이 벌어졌고요. 네, 사실은 법치국가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영장을 집행을 하러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민주당에서 완전히 긴급 통지문을 열었죠. 야,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이자들이 이 민주당사, 중앙당사로 압수수색을 하고 올려온다. 모든 의원과 보좌진들, 당직자들은 다 민주당 그 당사로 집결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총동원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저기가 지금 민주당 당사고요. 예, 제가 있는 요 아시아투데이 빌딩에서 저까지는 걸어서 여기는 동여의도, 저쪽은 이제 서여의도, 그 가운데 여의도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가도 약 한 10분이면 갈 정도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같은 여의도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총동원령이 내려서 어제 대치를 하고 있었죠. 대치를 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압수수색이 불발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아주 극렬 저지를 한 그런 모양새인데요. 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압수수색을 간 검사와 그쪽의 당직자 또 그 중진 의원들, 네, 요게 아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바로 요기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아까 정권 교체를 한 실감이 났습니다 하는 얘기인데요. 네. 어제 상황을 조금 더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목에도 나오죠? 몇 년 전에 박수 치시더니, 저는 똑같이, 검사 직분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저 사진에 보면은요, 사진을 조금 더 보시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손바닥 내고 항의하는 사람이 바로 김교흥, 예, 민주당의 의원입니다. 중진 의원입니다. 예, 한 3선쯤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인천이 지역구고요. 바로 왼쪽이 예, 이 담당 집행하는 검사입니다. 검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김교흥이 저렇게 딱, 예, 막아서서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여러분들 뭡니까? 피켓을 한번 보십시오. 네, 이번에는 정치 탄압이라고 제대로 썼네요. 예, 어제 그저께 시위할 때는 정치 탑압이라고 해서 참, 오히려 국어를 모독한다. 정치 탄압이 아니라 국어 탄압한다. 어떻게 저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피켓을 저렇게 버젓이 틀린 거를, 예, 오탈자가 있어도 아무도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이 정치 탑압이라고 쓴 이 피켓을 갖고 시위를 하냐라고 참 웃지도 못할 그럴 내용이 있었죠. 제가 어제 그저께 김동훈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제대로 썼죠? 정치 탄압. 혹시 그걸 그대로 갖고 오지는 당연히 않았겠죠. 예, 아마 그거 준비한 예, 당직자는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았을 겁니다. 야, 그것도 그렇게 전 국민이 이 봐라라고 하는 피켓을 그렇게 대문짝만한 게 틀린 글자가 있으면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아마 굉장히 호되긴 질책을 받았고 아마 그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아니 만든 사람도 문제지만 그거 어떻게 그거 한번 틀렸다고 전혀 지적하는 사람도 없이 그것도 문제 아니냐라고 했을 법한데요. 저렇게 지금 모여서 어제 실랑이를 벌였는데, 네, 조금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저렇게 이제 김기용 민주당 의원이 해당 검사에게 저 검사 뒤에는 이제 그 수사관들이죠. 네. 식사들 하셨어? 라고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와가지고, 중진 의원이니까, 자기가 이제, 그렇다고 무슨 대표라든가 이재명이라든가 이런 그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른바 지도부들 빼고, 그래도, 다선 의원들이 이제 몇 명이 나왔던 것이죠. 예, 식사들 하셨어? 이것도 이제 반말입니다. 네.
또 뭐 이제 뭐 친한 그 표현을 했겠죠. 네, 아직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서 식사해.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못 뚫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담당 검사가 저희는요 이거 뚫으러 온 거 아닙니다. 당연히 협조하에 영장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뭐 무슨 뭐 하수구 배관공입니까? 뭐 뚫으러 오게?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이거 절대 못 뚫어 그냥 가라고 얘기하니까 저희는 수사 검사와 수사관들입니다. 무슨 뭘 뚫으러 옵니까? 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뚫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당연히 협조하에 영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김경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김용 부원장 여기 근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압수수색 할 게 있다고 서로 피곤하게 합니까? 예, 검찰이 이러고도 조용히 끝날 줄 알아? 뭐 막 이제 주위에서 수사관과 검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검찰 니들 이러고 조용히 끝날 줄 알아? 두고 봐!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여기저기서 막 이제 터져 나왔죠. 그러니까 저 김교흥이 거듭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식사하시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자라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만 가요라고 얘기하니까 이 앞에 있는 검사가 적법 절차를 맡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다. 우리는 지금 적법하게 수색영장을 들고 온 것이다. 그 적법 절차를 지금 뭉개고 이 스크럼을 짜고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당신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압수수색할 곳 여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장모다. 장모는 압수수색하라고 외쳤죠. 여러분들 아마 들으신 분들 있겠습니다. 예, 그때 검사는 제가 모든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다. 네, 모든 사건을 내가 담당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장모 얘기는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 의원님들 국민들이 잘못할까 걱정됩니다.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민주연구원이 있는 한 근무자의 사무 공간만 확인하는 거다라고 또박또박 잘 얘기를 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 몇 층에 있는 민주연구원이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크게 넓지도 않습니다. 민주연구원이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한 2배 정도 될 건가요? 뭐 크게 큰 공간이 아닙니다. 네, 바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민주연구원이 있는 한 근무자, 이게 바로 김용 부원장이죠. 예.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의 사무 공간만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협조를 부탁했는데요. 예, 이때 이제 옆에 있는 김규용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눈을 째려보고 그따위 얘기를 해라고 이제 거친 말들을 막 쏟아붓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담당 검사가 이 얘기입니다. 저는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박수 치시고 잘하고 있다 하던 분들이 이제는 정치검찰이라고 하신다. 저는 저에게 배당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실체에 따라 판단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조목조목 맞는 말이죠. 예, 요새 검사들이 그렇습니다. 이 아주 합리적인 중도 및 우리 자유파 시민들에게 눈에는 진짜 검사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검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제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탄핵과 이런 정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적폐 수사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적폐 수사할 때 민주당 의원님들 박수 치시고 잘하고 있다 하던 분들이 이제는 정치검찰이라고 하시지 않느냐. 나는 나에게 배당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실체에 따라 판단할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10시 반쯤에 어떻습니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나요? 예, 불발하고 이 상태에서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가 못한다라는 판단에 이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집행검사가 돌아갔죠. 그래서 어제의 민주당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의 압수수색은 사실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예,
긴급 체포할 때도 압수수색 영장에 긴급 체포할 때도 그렇고 이 압수수색 할 때도 그렇고 다 영장에 적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8억을 받았다, 이미 수수를 했다라는 그 문구가 나옵니다. 네, 이미 수수한 금액이 8억이고 요구한 금액이 20억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영장에 나온 것이죠. 예,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당사자가 이재명 입으로 내 측근이요? 내 측근 정도 되려면은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죠. 라고 작년 대선 과정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스스로가 밝힌 좌김용, 우정진상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김용이 대장동 일당에 8억을 받고 8억 받기 전에는 20억이 필요하니 20억을 요구했다. 누구에게? 유동규 도계공 본부장에게 요구를 했다는 게 바로 체포영장에 그대로 적시가 됩니다. 그대로. 자, 이게 지금 검찰이 20억을 요구를 하고 실제로 8억을 어디서 받았나? 바로 유동규, 남욱 이런 그 집 근처에 이 주차장 이런 데서 받았다는 게 속속들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 저 시각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안 났으니까요. 재판에서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형사소송법에는 최종 결론이 안 난 사안에 대해서는 다 무죄를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혹이란 말을 그래서 붙이는 것이고요. 불법 정치자금 의혹 8억 원을 전달한 경로가 바로 검찰 수사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 드러났으면은 저거는 뭐 우리가 팩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도면 뭐 팩트죠. 자, 왼쪽에 김용, 이재명 대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용이 바로 긴급 체포를 당했는데 여기에 등장인물이 유동규, 남욱, 정민용 등장인물이 나오죠. 자, 유동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밤 12시, 정확히는 밤 12시 4분이더군요. 12시 4분에 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 석방은 뭐 죄가 없다고 그래 석방된 게 아니라 구속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석방을 하는 겁니다. 네, 구속기간이라는 건 그것도 마찬가지로 형사법에 다 적용이 돼 있죠. 체포 구금을 해서 최대한도로 6개월을 구금을 할 수가 있고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죠. 검찰의 수사를. 그리고 저 유동규는 별건으로 2건이 있기 때문에 합산이 돼서 정확히 1년간 구속을 하고 이제 구속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렇게 석방이 돼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저렇게 민간인 복을 입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 나오는 모습이죠. 모자를 둘러 쓰고 이 마스크로 하고 왼쪽 오른쪽에 짐 무슨 뭐 옷 같은 게 이제 들어있겠죠. 어제 밤 12시 4분에 그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아까 그 시각물을 조금 더 보시죠. 네, 바로 이렇게 2021년 2월에 선거 자금이 필요하니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김용이 유동규에게 지시를 합니다. 저렇게. 네. 그런데 선거 자금, 돈이 20억이 유동규가 어디 있다고 이 돈을 요구를 했을까요? 유동규는 그 당시에 성남 도계공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본부장으로 있다가 사장이 물러나면서 사장이 공석이었죠. 그래서 직무대리로 있는데 유동규가 돈이 어디 있다고 20억을 달라고 했을까요? 네, 바로 대장동 일당들, 남욱, 정민용 이런 그 대장동 일당들이 이미 수백억에서 많게는 2, 3천억 돈이 파킹돼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당장 이제 선거 캠프를 꾸려야 되는데 일단 20억만 좀 마련해 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유동규는 이 얘기를 듣고 2021년 4월에서 8월까지 8억 원을 전달을 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2021년 4월에 8월 요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바로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있는 시간입니다. 대선 경선. 그러니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끝까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관용차라든가 거기에는 무슨 법카도 있을 테고요. 경기도지사 신분을 충분히 이용해서 선거 과정에 경기도지사는 끝나면은 그런 것들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끝까지 다 연장을 하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쪽에서 한라문 도지사 그만두고 깨끗이 나와가지고 경선하자. 뭐 경기도 지사 타이틀 갖고 그대로 그거 다 활용하면서 경선하려고 하느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을 그 당시입니다. 예, 작년에 4월부터 8월까지 이낙연과 이재명 대 이낙연의 경선이 아주 핫하게 붙을 때 4월에서 8월까지가 8억 원이 전달이 됐다 하는 얘기. 예, 검찰은 바로 이 시기를 주목을 하는 것이죠. 이게 20억 원이 그래서 달라고 했고, 유동규는 당연히 선거에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과 유동규는. 예, 바로 얘기를 한 사람이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도 지금 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죠. 예, 남욱은 뭐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 여기에도 이렇게 연루가 돼 있고, 글쎄요, 무슨 변호사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밝은 예,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모양입니다. 예, 바로 남욱 변호사에게 김용 요구를 그대로 전달했고, 야, 우리 저기 김용 이 대변인이 돈 좀 달래. 그러니까 니들 돈 있잖아. 돈 어떻게 좀 만들어 봐. 라고 하니까 남욱이 정민용을 통해서 유동규에게 돈을 전해줬다는 얘기죠. 정민용도 변호사지만 정민용은 예,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입니다. 투자사업팀장으로 뒤늦게 합류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의 도시개발공사 바로 이 부하가 되는 겁니다. 부하 직원이 되는 것이니까 남욱이 그래요? 돈 만들어 드려야죠. 라고 일단 8억을 정민용한테 주고, 예, 친분관계가 있으니까 정민용이 자기의 상사인 유동규한테 주어서 8억이 결국은 김용으로 흘러들어갔다라고 하는 요 사각 구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8억 원은 일단 전달이 됐고, 예, 그 공소장에 보면은 영장 청구할 때의 그 소장에 보면은 20억 원을 요구를 했다는 정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예,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의혹이 아니라 이제 팩트인 것이죠. 팩트. 그래서 저 8억이 대선 과정에서 실제로 썼다. 그건 뭐 당연히 불법 정치자금 위반이니까요. 네. 예, 기사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저 시각물로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예, 작은 제목으로 한번 더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남욱이 유동규의 요청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했다.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민용, 유동규, 김용으로 자금이 흘러갔다. 이재명 당시 대선 출마를 본격화할 바로 그 시점이었고, 김용은 바로 경선 총괄 부본부장 실무총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가 대선 자금 의혹으로 비화했다. 바로 여기가 초점이 있는 것이죠. 이제 대장동 수사가 대선 자금, 예, 8억 원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 예, 이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될 걸로 검찰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대선 자금으로 쓰였구나. 그러면 당연히 불법 자금으로 그게 인식이 되고요. 네. 그래서 유동규가 검찰에 아마 8억이라든가 20억 이거는 뭐 당연히 남욱이 불었겠습니까? 김용이 불었겠습니까? 정진상이 불었겠습니까? 이거는 아마 구속된 유동규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어젯밤에 유동규가 석방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거봐라 유동규가 검찰에 다 불어서 그래서 그 대가로 석방을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유동규와 검찰의 커넥션을 몰아붙였죠. 그런데 검찰 측에서 좀 내막을 좀 알고 몰아붙여도 몰아붙여라. 6개월 정확히 1년 동안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 자동 석방이 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지 않느냐. 예, 최장 6개월을 구금할 수 있다. 그리고 별건으로 6개월 합해서 딱 작년 1년 전에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렇게 석방이 된 것이다. 제발 좀 알고나 얘기를 하라라고 하는 게 검찰 측의 그런 반박 그 성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젯밤 석방이 된 유동규에 의해서 8억과 20억 원이라는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온 만큼 이제 이 칼날은 바로 어제 체포가 됐으니까요. 이게 체포가 또 항정 없이 체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신병을 확보해서 체포를 하면 48시간 이내, 그러니까 이틀입니다. 그렇죠? 이틀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혐의가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뭐 별로 털어도 안 나오네 라고 하면은 풀어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내일쯤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아마 이 정도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돈의 흐름, 향방이 아주 명쾌하게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나오면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아마 발부가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용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김용은 그야말로 이재명의 핵심 중에 핵심, 오른팔이죠. 네, 저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저 정도로 다정하게 사진을 찍을, 저 이재명이 저렇게 환히 웃는 모습을 아마 우리는 쉽게, 못 보지 않습니까? 저건 뭐, 아주 이렇게, 뭡니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작은 눈이라고 할까요? 작은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거나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익숙히 보는데 저렇게 환한 미소로 하는 것은 참 뭐 보기 드문데요. 바로 김용의 출판 기념회에 가서 저 찍은 사진입니다. 3년 전에 한번 볼까요? 김용 부원장이 경기도 대변인 시절인 2019년 12월에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손을 맞잡고 있다. 둘 다 아주 환한 웃음입니다. 김 부원장은 작년 4월에서 8월까지 대장동 일당에게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어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뭐 본인의 입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죠. 유동규가 내 측근이라고요. 내 측근 정도가 되려면은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죠. 라고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모든 얘기가 자충수로 돌아옵니다. 자충수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재명이 결과적으로 아무리 똑똑한 그런 변호사 출신이라 해도 그간에 뿌려놓은 씨가 너무 많았다. 이것이 일정 기간 1년이든 1년 반 지나면은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부메랑 자충수가 지금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돈이 8억이 이재명한테 보고가 안 되고 남욱한테 받은 8억을 그 대변인 썼을까요? 김용이 자기가 썼을까요? 자기가 선거 이렇게 지휘하면서 썼을까요? 천부당 만부당 한 얘기죠. 자신의 보스인 당연한 이재명에게 상의를 해서 돈을 요구를 했다고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초장기부터 저 20억을 요구할 때부터 이재명과 김용이 수기를 한 끝에 일단 20억 정도면은 지금 선거 초반전이니까 그걸로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하던가 그런 것들. 그래서 8억을 1차적으로 받은 상태에서 뭐 영수증을 보여주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8억을 받았습니다. 이걸 뭐 이렇게 돈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두보고는 뭐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의 체포 소식을 듣고 이재명은 말 많은 이재명이 뭐 하다못해 나의 핵심 측근을 긴급 체포한 것은 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1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그 흔한 말, 흔히 자주 쓰는 이재명의 자주 쓰는 표현대로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얘기를 안 합니다. 묵묵부답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죠. 이제는 알 겁니다. 얘기를 내가 하면 할수록 나중에 그게 또 부메랑이 들어오는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김용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제가 충분히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활자로 한번 확인을 한번 시켜봐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재명이 왜 묵묵부답으로 김용에 대해서는 이런, 일절, 얘기를 안 하는지. 자, 성남시장 시절에 8년간 시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한 사람은 성남시장이고, 한 사람은 민주당 출신의, 그러니까 시의원을 2번 한 것이죠. 한 번 4년이니까 2번을 시의원을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진 것이고요.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를 갈 때 시의원 임기가 끝나니까 도청에 대변인을 갑니다. 이
김용은 무슨 기자 출신도 아니고요. 예, 성남의 뭐 지역신문 기자 출신도 아닌데, 이 대변인, 예, 보통 기자 경험, 언론 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변인으로 잘 시키지를 못합니다. 왜? 대변인이라는 게 언론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야 업무 수행이 원활하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복심으로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경기도청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때 별명이 실세 대변인이었습니다. 실세. 김용이 아주 실세였다. 왜? 이재명과 그렇게 가까우니까 실세 대변인이었다. 예. 정진상 등과 성남의 4인방으로 꼽혔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4인방이 누구누구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죠. 네, 4인방. 예, 요 중간쯤에 나오죠. 예,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19일 검찰에 체포된 김용 56살입니다. 만으로 우리 나이로 이제 한 58 정도 되는데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분신이라고 한 핵심 측근이다. 연대 신학과 출신인 김용은 이재명 대표의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김남준 비서실 부실장, 그리고 의원실의 김현지 보좌관과 함께 성남 이재명의 4인방으로 꼽힌다. 김현지, 여성 보좌관, 잘 아시죠? 네. 성남시청부터 제가 말씀을 쭉 드렸으니까요. 김현지, 또 김남준, 비서실의 부실장하고 이미 잘 알려진 정진산, 김용, 요렇게 네 사람이 성남시청부터 경기도청까지 그리고 지금 당대표 할 때까지 계속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그야말로 핵심 4인방이다라는 것이 여의도 이 정가에 아주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김용의 긴급 체포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4인방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어제와 오늘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입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네. 아들놈도 남이라는데 김용 정도는 그냥 손절 1대2다님. 네. 아들도 남이라고 그때 얘기했죠. 이재명이.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대선 과정에서. 그런데 아마 김용 정도는 그냥 손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누가? 예, 이재명을 저렇게 얘기를 지금 하신 것이죠. 예, 본인의 발언 때문에 모른다고 잡아 뗄 수가 없죠. 세분님 정확한 말씀입니다. 제가 본인의 내측근을 하려면 김용이나 정진산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김용 나 잘 모르는데 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잡아댈 수가 없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말이 많으면은 그 당시에는 지지자들이 시원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 하는 게 이번 일로 다시 드러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재명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니 김용도 모른다고 할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난 윤정부 검찰 보고 너무 정의롭고 당당한 클래스가 짱짱입니다. SHJ님. 예, 요즘에 검찰, 어제도 제가 서울중앙지검 얘기를 했었죠. 송경호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오늘, 어젯밤에 민주당으로 이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간 검사도 이 소란한 틈에도 할 말은 다 하더군요. 제가 이 몇 년 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을 때 여러분들은 다 박수치고 좋아라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와서 정치 탄압이라니요. 하는 얘기. 당당한 클래스가 짱입니다 하는 SH님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해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우리 보리스님이 해가님 수고에 대해서 또 덕담을 해주셨는데요. 윤 대통령님 주사파들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별도의 이슈로 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햇빛송님도 올려주셨네요. 분리하면은 자기 새끼도 모른다고 할 사람이다. 해피님. 네. 똑똑한 허승진 검사 이름까지 알고 계시네요. 정말, 네. 민족중문님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속속 들어오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화이팅을, 외쳐주셨네요. 민족중문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공소장이 만쪽이라고 하니 왜 기소가 늦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의 공소. 이거는 이번 건과 별도 사실,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예, 김문기 처장을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런 부하 직원을 내가 어떻게 다 아느냐라고 하는 예, 그 경선 중에 허위사실 유포, 그거만 지금 만쪽이라는 얘기니까요. 바로 이 자금, 예, 8억을 받고 또 20억을 요구하는 이거는 지금 완전히 별도의 수사인데 이거는 공소장이 몇만 쪽이 될지 정말 그렇습니다. 세부님. 네. 김 박사 수고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박재환님. 예, 박재환님은 오늘 제가 처음 불러드린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종종, 예, 뵙기를 청합니다. 네. 이재명 측근 모두 잡아놓아야 나라가 바로 살 것 같아요. 퍼피님도 말씀이 있었고요. 네. 좋아요, 누르란 아투, 사랑이며 응원하고 애국입니다. 우리 정의와 공정님이 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는 그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중간쯤에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정우의 공전님 또 해가님이 열심히 외쳐주시는 대로 예, 좋아요 또 이 구독을 아직 깜빡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봐 주시기를 예,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